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국내은행 파이 등록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에도 한번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파이가 어디에 자꾸 등록이 됐다라는 얘기. 그래서 실제로 파이 앱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전화번호를 등록했을 때 뭔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내용이 등판을 합니다. 이제 시황 분석부터 한번 보면은, 자, 독일 정부는 비트코인 실제 수요 테스트 중 해가지고 실패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이라고 나옵니다. 독일 정부는 앞선 비트코인을 팔아 몇 억 달러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실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해 재정적 안정성과 보안을 평가해보자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비트코인은 테스트되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25%가 하락을 했고, 구매자가 충분하지 않아 48%에 가까운 오더가 거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테스트는 실패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뭔가 팔아제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던지고 있다는 거고. 한편 앞으로 훈련병한테 체력 단련 얼차려 못 시킨다 해서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 단련되지 않다. 기관병도 개인 신체 상태, 체력 수준을 고려해서 시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 체력 단련 얼차려 같은 걸 충분히 이제 시켰었는데 훈련병한테도. 근데 이제 이렇게 통제를 한다. 정말 군대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범위가 좀 주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최근에 좀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래도 육군 12단에서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을 응급처치한 의사인 것으로 뭐 전해졌다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은 12사단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속초 의료원 응급실로 실려온 훈련병의 진료를 맡았다고 돼 있는데, 자, 보시면은 훈련병이 더 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아야 된다고 판단해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훈련병이 이렇게 치료받다 숨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군장을 메고 그 6명이 이렇게 계속해서 군기를 잡기 위해서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을 했다라는 이 소식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저기 아예 그냥 뭐 어디 범위도 없이 뭐 이렇게 막연하게 체력 단련 얼차려 못 시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좀 특이하긴 해요. 자, 아무튼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아직 SEC 게임 계획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오버 언더 출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다. 곧 이렇게 소식을 기다리겠다 돼 있는데, 그레이스케일도 7월 18일에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에 배포한다는 거 보면은 이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ETF 승인을 지금 굉장히 뭐랄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7월 18일이라 뭐가 있나 봅니다. 그죠? 그리고 수원에서 역주행 70대 운전자 차량 5대 들이받아서 급발진 주장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급발진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급발진 하지 맙시다. 진짜 급발진이 한두 이제 사례가 발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가 좀 필요하고. 자, 보면 다음 내용입니다. 솔라나 ETF 신청서가 유출되었다는 트윗이 나도는데 뭐 이렇다 할 근거도 안 보이고 뇌피셜이 아닐까 싶다 이런 느낌인데, 이 솔라나로 뭔가 좀 바꾼 게 아닐까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아무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보면은, 자, 독일의 어쨌든 정부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독일 정부가 추가 이체 발생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해요. 독일 시간이 9시 26분인 걸로 봐서는 그때 딱 출근을 하고 뭔가 움직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독일에 또 추가 이체 이런 것들도 있고, 참 보면은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그죠? 뭔가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다음 내용 보면은, 자, 인베스코 갤럭시에서는 현물 이더리움 ETF에 대한 0.25% 수수료를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ETF 승인을 위해서 진짜 준비하는 곳들이 꽤 있긴 한가 봅니다. 좀 더 기다려보면 이더리움도 떡상의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드는데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 절반 이상 매도했다. 그래서 거래소와 매매 계약 체결한 듯해서 독일 정부가 거래소들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목표 매도 가격 범위에서 비트코인이 팔리지 않자 거래소들이 이를 반환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2,846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라고 돼 있죠. 한편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페드 의장 제롬 파월은 데이터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데 필요한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더 큰 신뢰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참 그래요. 이분 볼 때마다 별로 이렇게 보고 싶지가 않은데, 이분 보면은 약간 이분 좀 닮았어요. 약간 다른가요? 눈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약간 닮은 꼴 가져와 봤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가 암호화폐 단속에 있어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기 직전에 있다. 그래서 미국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HJ 결의안 109에 대한 거부권을 무효화하는데 필요한 다수당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팍스 비즈니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려는 기존 투자 은행에 대한 규제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결의안은 수요일에 다시 표결에 붙여서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을 만큼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투표 결과 직접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찬성을 얻지 못할 거다. 3분의 2 이상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건 또 봐야 아는 일이고 좀 복잡해요. 그죠? 이런 정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거를 결국에 뭐 승리를 하냐 패배를 하냐 뭐 이런 것들은 쭉 보셔가지고 올해 뭐 연말쯤에는 제대로 된 결과들이 나오겠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모든 개발자 여러분 파이 개발자 포털에 앱을 등록하고 가이드를 따르고 파이 브라우저 접근성을 확인해라 해가지고 파이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사실 파이 해커튼에 참여해라 이런 건데 뭐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참여하죠. 저도 마음 같아서는 이미 200번도 참여하고 남았습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앱을 하나씩 개발해가지고 빨리 100개를 만들고 또 KYC 인증도 1500만 명 만들고 마이그레이션도 1000만 명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뭐 해커튼에 대한 공지, 뭐 이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1월에 나왔던 공지인데 업데이트 됐다고 해서 이렇게 파이 페스트 이벤트 성공에 따라 파이 커뮤니티가 커뮤니티 내에서 파이에 참여하는데 열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나오죠. 당시에는 커머스 앱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이 커머스 앱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 미래에는 파이 코인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상거래화돼 있고 뭔가 상용화돼 가지고 파이코인으로 이제 화폐 단위로 그냥 편안하게 쓸 수 있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데 이따 이거에 대해서 잠깐 또 다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다월드님이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코리아 포브스가 한국 내 암호화폐 앱 사용 순위를 발표했다 해가지고 파이 네트워크는 거래소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2에서 3위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빗썸을 이겨먹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빗썸한테 질 때도 있고 다시 빗썸을 1월 달에는 이겨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그런 사용자 수를 봤을 때 실제로 파이 네트워크는 100만에서 한 200만 정도는 꾸준히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좀 느낄 수 있어요. 100만 대는 맞다 최소한. 그쵸?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근데 허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6천만 명이라고 하면은 등록된 인원인 거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자, 어쩔 때는 6천만 명이라면서 6천만 명의 대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로 어쩔 때는 어떻게 합니까? 6천만이 아니라 저렇게 100만 명, 실제 찍히는 건 110만이고 그 다음에 파이에 대한 수량은 걱정 마라 하는데 대부분 락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대부분 락업 다 필요 없고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자, 6천만 곱하기 한 개씩만 하더라도요 엄청나요. 6천만 개예요. 그쵸? 우리가 10개씩 한다고 하면요 이게 벌써 6억 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100개씩 한다고 하면은 이게 벌써 60억 개가 되고요. 1000개씩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600억 개가 돼요. 자, 엄청나게 생각보다 많죠. 1000개 가지고 쓰면 별로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체감해 본다면은 굉장히 많은 수량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겠는데 6천만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이 수치를 보면 100만밖에 안 된다는 거는 솔직히 허수가 좀 많다라는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유저수가 한 300만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 보시면 338.8만 팔로우고 이더리움은 343.1만 팔로우입니다. 뭐 격차가 점점 늘어나는 듯 보이나 현재 실질적으로 4.3만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팔로우 수는. 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아직도 정체되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래 댓글로 알려달라 돼 있는데 이렇게 9번상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9번상이 빨리 되든 안 되든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어차피 변화는 없어요. 내가 그냥 진짜 변화가 있고 싶다 해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9번이 완료된다고 한들 뭐 락업을 더 걸 수 있는 상황도 약간 애매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9번이 안 됐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막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줄 일이고 조금 더 기다려다 보면은 좋은 소식들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9번상 안 됐다고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 물론 저는 돼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라고 봐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자, 크리스틴 러치월드는 지금까지 상당한 양의 파일 보상을 확보해 왔다. 물론 해당 번호가 모두 완전히 마이그레이션 되는 건 아니다.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 그는 2472만 파일을 받았다. 이는 마이그레이션에서는 수익팀 보너스를 계산하지 않고 수익팀이 많기 때문에 노드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앞으로 20%만 KYC를 받는다고 해도 상당한 액수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현명하게 준비해라 라고 돼 있고 지금 보면은 엄청나죠. 와우 판타스틱 그죠. 2472.1파이만 받았어요. 이 수량은 몇 개다? 자, 420만입니다.
수량이 이렇게 많은데 요거만 받았다? 상당히 뭐랄까 별로 안 되는 수량이에요, 생각보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뭐 많이 할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이분이 되게 현실적인 거고 보통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또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보기에는 잘 봐야 되는 게, 자 보시면은 175.52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420만 개가 과연 온전히 일로 다 옮겨질까요? 보통 사람들 대부분이 이러려면은 인력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충분한 사람이 없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420만 중에 반이라도 되면 다행겠지만 반도 안 될 이럴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자, 내 아내의 계정이다. 두 이미지를 모두 참고해라. 0.75 파일을 잠그고 3년 동안 610%의 부스팅 이렇게 보상을 받은 다음 302 파일을 잠그고 670%의 보상을 얻었다. 자, 3년 동안 사용할 수 없는 300 파일을 받게 되며 기본적으로 동일한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약간 이런 거예요. 처음에 적게 하고 두 번째 많이 하나. 그렇죠? 처음에 많이 하고 두 번째 안 하나. 이거는 뭐 그게 그거다라는 걸 결국 보여줘요. 그렇죠? 이 로스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약간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만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게 딱 하나 있죠. 아,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락업을 덜 걸고 나중에 많이 걸면 살짝 이득은 보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락업 이렇게 별로 안 걸었던 사람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좀 참고를 또 해보시면 좋겠고,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파이 뉴스에서 뭐 이 내용들 보면은 사실 이제는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매번 동일한 내용들, 그 다음에 한 번씩 좀 특이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이런 내용, 1590개의 파이 메인넷 코인이 있고 현재 실직한 경우 일자리를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올해 파이가 메인넷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열 때까지 기다리면서 일자리는 찾고 일은 해야죠. 파이가 어떻게 될지 알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런 미래에 확실성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겠지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은 일대로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네, 자, 로또 1등이 내가 100% 당첨이 될 거래. 1등이 당첨됐어. 그런다고 해서 일 안 할 겁니까? 여러분들 1등 당첨된다고 뭐 살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까? 되게 제한적이에요. 집 한 채 사면 솔직히 끝나는 요즘 현실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페이코인, 해외 실물 결제 서비스 상용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페이코인과 파이코인을 제가 좀 비교를 한번 해드리긴 할 건데, 페이코인은 미국 내 애플, 그리고 쉐이크쉑, 서브웨이, 스와로브스키 등에서 페이코인을 통한 결제가 최근 이뤄짐에 따라 해외 실물 결제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9일에 밝혔대요. 이로써 어떻게 됩니까? 페이코인은 지난 5월 알케미페이와 파트너십 체결 이후에 두 달여 만에 개발 연동을 마치고 뭔가 이제 페이코인이 이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국내에서는 비록 막혔지만 해외에서의 뭔가 열심히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이면 실제로 실물 결제 뭐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 결제 성공은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로 통과점일 뿐이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 가맹점에서 페이코인 결제를 지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안정성을 적극 알리고 사용자 중심 결제 서비스를 지속해서 더 선보이겠다. 더 많은 사용자가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경험해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코인 뭔가 이렇게 되니까 파이코인도 좀 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파이코인이 긴장할 필요는 없는 게 이미 파이코인은 말 그대로 자체적인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다음 내용 보면은 로버트 기요사키 시장 붕괴 후에 비트코인 1000만 달러, 금 15,000달러 예측한다 되어 있습니다. 기요사키는 그들은 붕괴 후에 금은 비트코인의 장기 강세장이 시작될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붕괴 후에 금은 비트코인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다음과 같이 예측을 했다. 금은 온스당 15,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은은 온스당 11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쉽게 1코인당 10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아무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렇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마이그레이션 완료되기 전에는 지갑 여러 번 재생성해도 상관없죠라고 해서 6월 28일 마이그레이션 신청하고 대기 중인 사람입니다 해서 9번이 주황색인데, 예전에 한 번 지갑을 다시 생성해서 3번과 8번을 재등록했다. 그리고 해킹이나 비밀 구절 유출이 이슈가 돼서 불안하게 다시 지갑을 재생성할까 했는데, 이렇게 지갑을 여러 번 생성해도 상관없지요. 자, 불이익이 있다거나 마그가 더 늦어진다거나 하는 게 있을까요? 마그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비구 유출 없이 안전한 게 당연히 낫긴 하지만 혹시 부정적인 영향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내용 보면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오죠. 자, 개인이 대표번호로 가입을 하면 뜨는 건데 그걸로 통합이니 뭐니 올리지 맙시다. 확인시켜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확인을 시켜줬는데 댓글을 안 보시는 건지 봤는데 못 본 척 하시는 건지 그런 얼탱이 없는 글에 파천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1파에 몇십만 몇백만을 원하지만 이건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우리은행에서 실제로 파이가 돼 있는데 이거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데 네가 왜 그러냐. 이제 여기다 등록을 하고 인정을 한 건데,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분의 말이 맞아요. 근데 이 번호를 갖다가 가입할 때 이 번호를 쓸 수 있다는 건데 도대체 이 번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가입할 때 분명히 인증번호를 이렇게 입력하라고 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입력을 했을까? 그렇죠? 약간 그거는 되게 미스터리해요. 왜? 잘 보시면 보통은 다 휴대폰 번호로 돼 있는데 문자를 발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신을 해서, 아니 회신이 아니라 그 온 번호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건데 얘는 뭐 어떤 식의 뭔가 버그를 써서 인증번호를 갖다가 그 기기로 받게 해가지고 한 것일지 약간 그런 거에 의문점은 드는데, 혹시나 이런 기술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메일로 좀 제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개념은 저는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번호로 가입을 하면 뜨는 거다. 근데 개인이 대표번호로 어떻게 가입을 했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에 대한 의문점은 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확률적으로 이제 개인이 가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다음 내용 보면은 일단은 지금 파이도가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겠죠. 580만을 조금 넘어섰다. 587만이다. 지금 나오네요. 1379명 돼 있고 뭐 전체 마이닝 보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1579명에서 뭔가 이 모멘텀, 마이그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 모멘텀이 끊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 자체가 상당히 또 중요해 보인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2차 마그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빠르게 진행된다는 얘기들 때문에 물량이 폭발해서 걱정들이 많이 되겠다. 2차 마그가 생각보다 빨리 될 거라고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잘 생각해봐라. 오픈 메인넷을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대략적으로 몇만 원대 가격이 형성되었다 가정이 되었을 때 레퍼럴 물량이 2차 마그 물량에 그 시점에 풀리면 더 파이 가격 형성되는 것이 큰 이미지를 줄 거다.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었을 때 물량을 풀어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하락하더라도 오픈 메인넷이 되고 안정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데에는 더 적은 데미지가 있을 거다. 코어팀에서는 인원이 바보들이 아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공감이 가는 것도, 우리가 비트코인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비트코인의 상위 0.1%가 정말로 많은 물량을 지배하고 있어요. 2100만 개 중에 말이죠. 그럼 이분들이 뭐 요입당 하자마자 판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지금 독일만 해도 좀 많이 팔아가지고 약간 그 시장의 가격에 붕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그것도 솔직히 수량이 많은 수량이란 그런 거잖아요. 많잖아요. 그죠? 몇만 개 되면 진짜 많은 수량이에요. 그죠? 2100만 개 중에 근데 그만큼 해도 지금 비트코인도 튼튼한데 이게 약간의 붕괴까지는 아니더라고. 얘 때문에 붕괴됐다는 건 아니에요. 뭐 다른 여러 가지 플러스적인 복합적인 이유들도 있겠죠. 그런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이 2100만 개 중에 우리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된다고 해도, 그리고 나중에 된다고 해도 저는 크게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무조건 팔라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장외로도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쭉 종합적으로 여태까지 코인을 바라본 관점을 생각해 볼 때는 사실 파이가 이 마이그레이션 시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빨리 된다고 물량이 100% 늘어난다 이렇게 보진 않고 이게 좀 적절할 수도 있어요. 왜? 다시 어떻게 보면은 락업을 할 수 있는 이 기능들이 있잖아요. 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파일에 근데 확실히 팩트 뭐냐면 파일을 많이 모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락업을 또 걸어둘 거라고 좀 봐요. 물론 적당하게 저처럼 파이에 대해서 완전 초긍정적이다 이런 거보다도 아니 적당하게 밸런스 있게 락업할 거야 그러면 50%에다가 뭐 1년 걸어두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봐요. 근데 뭐 어떻게 걸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일을 내가 좀 더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그 시장에 반영되는 가격에 따라 그때 가서 팔아도 되고, 또 그때 가서 오르면 팔아도 되고, 그때 가서 떨어지면 좀 판단해서 더 뭐 이렇게 팔아도 되고 뭐 사도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저는 그래요. 무료로 획득한 것들은 보통 보면 무료로 획득한 것들은 우리가 돈을 쓰면은 더 큰 이득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파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알 수가 없다. 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의 파이 가치가 최저점이라고 볼 수도 없고 계속 내려가는 이런 시점도 있었고, 한때는 그랬잖아요. 한때는 뭐 몇천 원 했던 게 약간 내려가서 뭐 몇백 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올랐다가, 그렇죠? 이런 반복적인 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파이의 가격은 해외하고 국내하고도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이걸 평균치 따다다다닥 내려가지고 나오는 게 오픈 메인넷에서의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고려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이 된다? 솔직히 걱정은 안 해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뭐 수량 조금 더 받는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다만 락업이 걸려있는 사람들은 또 기다림의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2차 마이그레이션 되기 전에 적어도 저는 그래요. KYC 마이그레이션 지금 현재 아직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되는 것부터가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뭐 2차가 되든 뭐 메인넷이 되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 국내은행 파이 등록의 진실과 그다음 또 다양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책으로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